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김선영님, 촌철님들 날씨가 봄이에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박창기님은 사푼사푼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싸늘할까요? 제 말이 딱 제 마음이네. 예. 제이비는 왜 마음이 싸늘하세요? 별로 좋은 일이 없어서. 그렇죠? 짜증나는 일만 많아서. 화나는 일만 많아서. 근데 또 이런 걸 전해야 되는 저희 어떤 숙명 같은. 거기 네. 보면 답답함. 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촌철님들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늘 제이비 타임즈는 한숨 타임즈 그리고 약간 화 타임즈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겠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바로 이렇게, 시작을 좀 이렇게 해볼까요? 깔고 시작하죠.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다들 이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해주시죠. 정부가 어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라고 하는 걸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섰거든요. 그 발표 내용 일부 잠깐 들어보시죠.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미리 짚긴 했었는데요. 뭐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 있나요? 이 발표 후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는데 일본 측 입장이 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진 장관이 이렇게 답을 한 게 있었거든요. 요거까지 마저 들어주시죠.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존 담화의 충실한 이행.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박진 장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통절한 마음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죠. 그 예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광산 문제 있고 그 전에 군함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15년에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조건으로 뭘 내걸었냐면 강제동원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라.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까? 안 했죠. 일본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에서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슬쩍 빼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이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일본의 자발성입니까? 이거를 두 눈 멀거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일본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통절한 마음으로 이행할 거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는 건 순진한 겁니까? 순박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겁니까? 자, 하나 더 보죠. 어제 국내 언론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대신 갚는 해법을 발표했다고 보도를 하니까 그 밑에 대신이라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집공으로 표현하면서 그 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라는 주장,
줄을 이었다고 하는데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이행됐다면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을 일본인들이 갖고 있겠습니까?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완결점이 뭡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치부를 정확히 드러내고 이것들을 자기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알리고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런 격앙된 댓글들이 지금 일본 언론에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정부는 자꾸 미래 그리고 청년을 강조하던데 과거사가 정확히 정리되고 교육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밝은 미래가 담보가 됩니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그러니까 많지만 끊고요. 이분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어제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일본에 놀아놨까요? 일본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빨리 대통령이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있는 것을 바란 바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도대체 간에 참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95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누구한테 빌려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다 이 돌아가는 시기를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합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서로가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라고 물으시는 양금덕 할머니,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그 돈 받아봤자 지금 배고파서 죽든 않고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사죄를 묻좀 사죄가 앞서서 사죄를 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제대로 나가지요. 아니 제가 비유 삼아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해자가 돈 들고 와서 이걸로 합의 봅시다, 퉁칩시다라고 해도 기분이 나쁜 판인데 화가 나죠.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 판인데 이거는 지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도대체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전유성 님이 사과는 그만해라 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하고 사죄의 마음을 표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래서 일본 측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전망을 하긴 했었지만 일본 총리와 외무상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만 했을 뿐 반성이나 사죄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듣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응? 촌철님들도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대한내나라님, 성인은 강제 동원 피해자 분들께 보여야죠. 라고 촌철 남겨주셨고요. 이용근님, 이완용 때는 그나마 우리 국력이 약해서 당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쳐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국력도 모자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참소다님은 자괴감이 듭니다 해주셨고, 팬니님, 사과가 우선이고 일본 교과서에 제대로 실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미애님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자존심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토토로님, 대법원 결정을 왜 우리 정부가 뒤엎나요? 이건 법 무시 아닙니까? 그리고 박호열님, 이모님이 94살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제시대 때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고생을 해서 그 기억이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못하고 사과도 못 받고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미래 청년 세대 강조하는데 일본 가서 그 지나다니는 청년 붙잡고 일본 제국주의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물어보세요.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인데 여기에다 대고 이것도 그냥 퉁치고 대충 덮고 넘어가자라고 해버리면 그게 미래를 여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가?
그런데 저는 아까 박진 장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꽂혔던 단어가 새로운 사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언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죄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더마카가 전해드렸잖아요. 반성, 사죄 이런 얘기 아예 입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네. 근데 뭘 새로운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죄를 기대하기보다 저희는 새로운 사죄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과, 첫 사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욕 먹더라도 하겠다라는 국정 운영의 철학을 담아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언급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국무회의 발언은 생중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할지 여기도 시선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되게 궁금한 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에 그리고 있는 국익이 뭔지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미래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저희가 한 번 꽂힌 건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저 전해드리겠는데요. 세종시의 일장기 부부 여러 번 전해드렸죠. 어제도 전했죠.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고 따져 물었던 그 부부. 네. 근데 그 부인이 실제로 그 유관순 사진 속 인물이 절도범이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 이제 유관순은 실존 인물도 아닌데 절도범이 됐나요? 참 네. 점이 가경입니다. 네,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이 부부가 2020년 2월 유튜브에 올라온 유관순은 가짜다라는 영상을 본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 영상엔 유관순 열사가 허구의 인물이며 우리에게 알려진 유관순 사진은 동명이인의 절도범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인은 아니 도대체 그 얘기를 믿는 거냐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료요? 네. 바로 그 아마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거듭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미래를 열기는커녕 오히려 현재를 꼬이게 만들고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정말 전하기도 힘든데 JTBC 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남편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하고요.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5일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온라인 설교 영상에는 일제시대를 대일본 제국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대일본 제국 덕에 근대화가 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는데 참 이 사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환 님이 100번 양보해도 이해가 안 되네라고 전해주셨네요. 그럼 제 말인데. 역사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좀 다시금 되새기는 아침입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는데 국민연금 쪽에서 일부러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지시를 굳이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이 수익률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의식을 해서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그냥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 뭐겠습니까? 기금 운용하는 쪽에서 전문가들을 다수 포진시켜서 최대한 정확성을 끌어올리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금 운용 그 전문위원으로 지금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까? 검사 출신의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이 추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제1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기소가 된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 사람들인데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석훈 변호사가 2019년 법조협회 저널에 논문을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 납득할 수 없다.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 원칙이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의 4대 원칙이 다른 목적에 의하여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일 뿐이고 기금의 관리 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그 위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지시나 지도를 한다면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가 감나라 대추나라 해도 그냥 따라야 된다라는 약간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건 건데 이러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그러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에 정치 논리가 스며들어서 하면 그게 수익률에 그 담보가 됩니까? 보장이 됩니까?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임명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님도 적임자를 뽑아야죠. 그래야지 수익이 올라가죠라고 해주셨고 헬레나님은 그런데요 운영을 잘못한 책임을 먼저 또 물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국민 입장에서는 수익률 높이면 좋기는 한 건데 그 방향을 잘 찾고 있나 요 점은 조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지난 4일 밤에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가게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화제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냐면 국민의힘 소속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입니다. 근데 허식 의장은 다음 날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아서 한번 쓱 들러보고는 그날 오후에 해외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뭐 급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시의원 4명과 공무원 등을 데리고 6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대만 출장을 떠난 거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항만시설과 도시재생사업 현장, 대만 가오슝 시의회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떠나도 될까요? 시의회에서는 이번 해외 출장은 지난해 추진했다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한 차례 연기한 터라 다시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을 하던데 뭐 하나만한 얘기라 대거리 안 하겠고요.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도 입이 부르트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한 얘기라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이 철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도에 기초해서 최종적으로 다녀왔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다녀올 예정이라는 보도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모임인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가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습니다. 순천시 의원과 공무원 등 20명은 2월 27일부터 9일간 덴마크, 스웨덴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한민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가 6박 9일 일정으로 두바이, 그리스, 이탈리아 등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제철 과일이 있고 제철 수산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철 외유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겹칩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 외유 못 갔던 한을 지금 한꺼번에 푸는 복수 외유에 나선 겁니까?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네? 뭐 제철이라고 해도 그간 못 간 외유에 한을 푼다고 해도 다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입이 아파도 저는 촌철님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프레님 한숨이 끝없이 몰려오네요. 네, 오늘도 한숨 타임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의원님들이 봄맞이 나들이를 아예 선도적으로 그것도 국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럴 때 꼭 나오는 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세금으로 해외는 무조건 못 가게 해야 돼요. 라고 해주셨고요. 손뜨개님 다른 민생보다 해외여행 즐기시는 의원님들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이런 건 참 할 말이 없죠.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이미 여러 번 미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해명이 납득이 되는지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어떤 해명이나 뭐가 깔렸냐면 그러면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제 나름의 논리를 깔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나가서 정말로 그 출장입니까 외유입니까? 어차피 위약금 치르는 것보다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갔다 와서 보고서를 알차게 내라.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환수할지 말지 이걸 좀 정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관련 뉴스 많았잖아요. 다 네. 복붙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